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입주 가능한 거 찾아요? 전세 낀 거 찾아요? 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이 전세 낀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던 단지고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 낀 상태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조금 산지에 있는 거예요. 성동구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그런 면이 보였고 전세 낀 매물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입주가 바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좀 싸야 되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과열돼 있다니. 자, 저희가 서울 집값 분위기 알아보고 있는데 앞선 영상들에서는 마포랑 용산을 다녀왔어요. 그럼 이제 마용성 중에 마지막 하나 성동구 살펴보면서 그 외의 서울 지역들까지도 한번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동구 집값 보러 가시죠. 네네. 성동구 하면 사실 올해 서울의 가장 핫한 지역이 성동구였거든요. 네. 가장 상승률이 높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특이한 게 신축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신축이 많은 게 아니고 보통 5년에서 10년 차에 있는 단지들이 네. 신축급 역할을 해요. 왜냐면 성동구에 신축이 없거든요. 네. 신축이 없어요. 대부분 5년에서 10년 차. 그나마 좀 연차가 좀 적어 이런 게 이편에서 옥수 파크힐스. 네. 근데 6년 차야. 근데 신축급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에 뭐 서울숲 리버브 자이라던가 옥수파크힐스, 금호파크힐스 뭐 이런 애들은 네. 신축급 대우를 받으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에 비해서 성동구는 좀 지도적으로 보면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애들이 경사도가 이제 마포는 밑에 지역과 이렇게 쭉 올라가는 느낌으로 경사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성동구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갈피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경사도가 있는 편이라서 네. 이리 가도 경사도 저리 가도 경사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사실 경사도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지가 경사도로 나눠져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한진타운과 대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 행당역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져 있어서 얘네들은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진타운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간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까지 올라가야 네. 그 다음 단지 1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경사도가 그만큼 엘리베이터 네. 6층의 높이만큼 경사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 옆으로 행당동 두산위브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여기 경사도를 넘어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단지는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란히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동구에 있는 단지들은 이렇게 보면 밀집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다 흩어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도 조금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그 단지 중심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좀 힘을 받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 뭐 물론 작년에 안 오른 건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작년에 약하게 올라서 올해 더 그 탄력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좀 분위기 올 초에 떴던 게 이 행당역 중심으로 있는 행당 대림과 행당 한진타운이에요. 네.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초역세권이고 이 역 중심으로 인프라가 쫙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단지고 그리고 리모델링 호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초에 사랑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거래가 많이 된 건 이제 왕십리 뉴타운 쪽에 있는 애들. 이제 센트라스를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데 얘네도 거의 10년 다 돼가죠. 네. 그래서 이런 그나마도 뉴타운 붙어서 여기 안에서는 거의 신축급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에 성동구에서 좀 뜨거웠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던 지역들은 행당역 인근에 있는 대림이라던가 한진타운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의 센트라스가 지금 거래가 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센트라스를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센트라스 2529세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텐진힐 1단지 텐즈힐. 네. 텐진힐 여기 센트라스 이렇게 크게 있고 여기 뒤에 있는데 얘네들이 입지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가까운 애가 그나마 좀 더 있지만 얘네들도 가격이 비슷하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덜 비싼 애 먼저 오르고 더 비싼 애 먼저 가고 입지 좋은 애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여기 안에서 수요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아까 마포, 용산에서 매물 가격이 다 전고점에 나와요 라고 얘기를 드려서 조금 다들 이제 끝난 거야? 막 근데 여기는 괜찮아요. 그래도 전고점보다는 낮은 가격의 매물이 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매물이 많진 않고
사장님이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입주 가능한 거 찾아요? 전세 낀 거 찾아요? 라고 대놓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네. 왜 이걸 얘기가 나오면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게 전세 깬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던 단지고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했던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매물은 많지 않고 전세 낀 상태에서 나오는 매물들이 조금 산지에 있는 거죠. 물론 성동구만 그런 거 아니고 용산도 그렇고 마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성동구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그런 면이 보였고 그리고 이 전세 낀 매물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입주가 바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좀 싸야 되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지금 분위기에 너무 과열돼 있다니까.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6, 7월에 거래가 많이 다 됐고 지금 얘가 전고점이 왕십 뉴타운 센트라스 33편 기준으로 전고점이 19억 2천 정도 되거든요. 22년 8월. 얘네 같은 경우 22년 8월이 전고점이에요. 21년 9월이 아니고. 늦게까지 분위기가 갔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가 이제 최저가 14.5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현재 실거래가로는 16억 8천 뭐 이렇게 찍히는데 실제로 매물로 가보면 18억 이상으로만 나와요. 여기도 네네. 그렇지만 19억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래도 전고점 대비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매물이 많지는 않다. 그렇다고 전세 매물이 많냐? 그럼 전세 매물도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들어가기 힘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더 불안감을 느끼고 패닉바잉에 생각을 드는 건 전세가 많지도 않아. 전세를 구할 수도 없어. 근데 문제는 전세가는 앞으로 향후 2, 3년 후에까지 계속 오를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하니까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지라는 그 마음 때문에 더 그러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2, 3년 안에서 사실은 2, 4년 후에 있는 걱정을 땡겨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숨고르기 할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기도 6, 7월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용산 설명해 주실 때 거기에 이제 막 집 보러 온 사람들이 줄 서서 보고 그리고 뭐 부동산들끼리 막 경매처럼 경쟁한다 이런 스토리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는 그런 건 좀 없나요? 아 그것도 약간 그런 에피소드를 인상 깊게 생각해서 이제 얘기해주는 사장님이 있고 막 물건만 팔려고 막 동호수만 얘기해주는 사장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약간 능력 있고 약간 재치 있고 약간 그런 분위기를 그렇게 잘 해주는 사장님이랑 컨택을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얘기죠. 사실 성동구의 사장님들은 조금 너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너무 지쳐 있어 에너지가 없었다. 에너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살려면 살고 말려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가지고 여기 사장님들은 좀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 얘기는 좀 많이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시기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이쪽 지역 애들도 올해 초에 좀 많이 분위기가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막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에 경쟁적으로 가장 거래가 많이 됐었던 건 7월 9일이랑 10일에 난리가 났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7월 안에. 이번 달. 네네네. 지난달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지역의 여기 단지 구역들도 5월 말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6월부터 갑자기 뭐 거래가 되질 않았었는데 집주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5월 전까지만 해도 그냥 반등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차근차근 거래되면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호가가 나오고 했는데 6, 7월부터는 근거 없이 그냥 집주인 마음대로 원하는 가격에 2, 3억씩 그냥 바로 점프를 한 시기가 바로 6, 7월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기상에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왜 하필 6월 되자마자 그렇게? 그게 분위기를 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모이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게 6, 7월에 빵 터졌던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때다 하고 이제 시작하신 거군요. 나는 느끼지 못했었어. 사실은 5월 말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반등한다 상승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서울만 상승하고 다른 데는 너무 조용하니까 다른 데는 정말 냉탕이거든요. 문이 하나도 없다. 그 폐업하는 공인중개사 많다. 이런 지역들이 많아요. 수도권에도요? 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경기도 했을 때도 이제 아직 올라가진 않았지만 평택을 보시면 아시죠? 가격이 아직도 너무 착하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의 온도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서울만 갔던 사람들은 너무도 그걸 몰랐던 거지. 그리고 이제 5월 말 지나서 열기가 오고 나서 너도 나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집을 내놓지 않았어. 네. 근데 전세 만기가 되는 집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장님이랑 거래를 했던 사람이에요. 네. 사장님이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전화를 해. 집 할 생각 없냐고. 아, 그 뭔가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군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약간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을 발굴하는 거죠, 사장님들이.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해서 이번에 팔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야지. 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발굴을 하게 되고, 네. 그럼 한번 내놔볼까? 라고 해서 내놨는데, 바로 다음날 와가지고 막 줄 서서 사람을 본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 가격에 팔면 너무 아깝겠는데? 네. 아, 그럼 사장님 나 잠깐 생각 좀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는 더 높은 가격에 그러면서 실거래가나 이런 걸 찾아보고 요새 또 유튜브 많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실거래가 찾아보고 아 요새 이렇다는데 그리고 유명한 좀 약간 대단지들은 다 단지 내 단톡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얼마에 거래됐다더라. 그러면 바로 발빠르게 난 그럼 다음에 이거 이상 내놔야지 이런 것들이 또 발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분위기가 6, 7월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슬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다는 걸 이제 감지하시는 거네요, 집주인분들이. 네네네.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왕십리역 주변으로 해서 기존에 뭐 여기 서울숲 리버브 자이라던가 좀 새 아파트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네. 됐었다라고 거래가 되고 여기 한강변 쪽에 한강뷰가 나오는 오래된 연식 구축에서 재건축이 되면 네. 한강뷰가 뻥 나오는 그런 애들이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는 젊은 층이 가성비 있게 네. 역 주변에 출퇴근이 편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센트라스도 네. 상왕십리역에서 바로 역세권을 가능하고 여기 행당 대림이랑 한진타운도 행당역 위아래로 있어서 네. 결국 생활도 편하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신축이 아니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네. 한강뷰가 안 나오다 보니까 구축이지만 구축에서도 조금 덜한 그런 애들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수요층 자체가 지금 젊은 층이고 실제 거주할 내 집 마련 수요가 지금 이만큼 에너지를 네. 뿜어내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네네. 사실은 내 집 마련 수요 실수요자만으로 가격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조금 미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번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이 많지 않은데 사시는 분도 있고 돈이 충분해서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조금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모아서 나중에 살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다 미래에 수요가 여기 와서 지금 내 집 마련 수요로 해서 조금 뜨거워진 분위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동구는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그 성동구가 유명한 게 성수 때문인 것도 좀 있잖아요. 성수가 네. 랜드마크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 성동구에서 성수가 가면 나머지 애들이 따라가는 거죠. 아. 그래서 작년에는 성수만 거의 갔어요. 네. 그 성수의 그 90평대, 60평대 네네네. 막 이런 애들. 고급 아파트들. 예, 네. 트라펠리스 막 이런 애들, 네. 아크로 이런 애들이 갔는데 24년도에는 실수요자들이 뭐 금호 파크힐스, 뭐 옥수 파크힐스, 행당, 센트라스 뭐 이런 애들이 가는 네. 분위기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성동구도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왕십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마장동은 네. 보시면 아시죠? 단지가 되게 조그맣고 좀 떨어져 있어요. 단지 밀집도가 떨어져. 네네네. 그러면 사실 아까 마포에서 신정동처럼 네. 좀 분위기가 좀 덜 가고 거래가 뜸하고 이렇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막 많이 되거나 분위기가 막 붙진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좀 높게 부르는 분위기가 성동구에 형성이 됐어요. 여기도 조금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다른 데보다 조금 덜하긴 해요. 소규모 단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보다는 약간 저층 같은 경우는 낮고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전고점보다 높은 가격을 여기서 부르더라고요. 매물은.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가격이 네네네. 거래가 돼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가는 거면 그나마 납득이 되는데 네. 거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점프해서 부르는 데 가서는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서 그걸 채워갈 때는 생각보다 그쵸.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조급한 마음에 막
그 입지가 좀 떨어지는데 내가 그래도 지금에 이거라도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 네. 이런 마음으로 너무 급지 안 따지고 가격만 보고 가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안에서도 좀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네. 하면서 성동구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